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금리 저성장 시대, 저금리, 정기예금 금리 1.5%, 1.7%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4%대 부동산이 통하는 거고, 그 부동산이 또 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주식에 비해서. 주식은 날리면 종이도 안 나오죠 요즘에. 전산화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장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각각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보니까 이 5종류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상가 빌딩이라고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는데요. 상가 빌딩, 상가만 있는 거, 그다음에 상가 주택, 상가와 위에는 주택이 주거용 주택이 있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우리가 요즘에 또 꼬마 빌딩이라는 말로도 많이 나와요. 보통 한 20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 쓸만하다면 50억 사이 요때가 많은데,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다 무난합니다. 수익률은 연 4에서 5%면 충분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이걸 만약에 그대로 적용해서 저 대구에 가면은 한 플러스 한 3% 이상 해야 돼요. 3, 4% 이상 플러스. 이거 배는 받아야 돼요. 지방 가면. 왜? 그러면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고 대구에 갔는데 수익률은 왜 거기는 6, 7, 8%, 9% 받으면서 서울에서 왜 4, 5, 4%만 받으면 좋다고 하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럼 거기 가서 투자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왜 서울 강남을 찾고 왜 도심지를 찾아서 투자하죠?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환금성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는 내가 수익률은 당장 많지만 내가 팔 때 못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을 찾는 이유는 서울의 강남이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니라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제주 사람도 서울에 투자하면 그쪽으로 오죠. 강남으로. 반대로 서울에 있는 강남 사람이 대구, 부산, 제주에는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거의 투자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 인구도 서울 경기에 다 몰려 있지만 황금성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여기 원룸 빌딩, 주상가 원룸만 나오는 빌딩도 요즘 많이 하죠. 요건 수익률이 조금 높아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해서. 요거는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개조하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공급이 많은 지역은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 돼요. 안전하다면 수익률은 좀 떨어져도 돼요. 반대로 위험하다면 수익률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그거를 해지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걸 해소할 수 방법이 생기거든요. 상가, 점포 있죠, 점포. 예, 요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분상가,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하면 이 상가를 말하는 거예요. 101호 상가, 102호 상가. 상가 조심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릴게요. 또 오피스텔 가장 무난하죠. 중중 수익률도 무난. 가장 무난한 만큼 가장 별 재미 못 보는 종목입니다. 오피스텔은 왜? 공급 과잉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오피스텔은 투자할 때 아주 신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가장 무난하고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죠? 앞으로 전망도 소형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률 보니까 가장 낮아요. 목표 수익률이 3%대. 정기예금이 한 2배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러신 분들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은퇴 자금을 해서 막 수익률 막 6%, 7% 올려가지고 막 가격도 2배 뛰고 이렇게 목표로 하시고 들어가셨다가는 상가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고 반토막 나고 많이 봤어요. 그러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소형 아파트로 가세요. 제일 무난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원금은 회수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앞선에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별거 특별한 건 없고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미만으로 강북 지역을 주로 택하십시오. 소형 아파트라고 했는데 강남에 가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죠? 25평짜리가 13억 가고 그래요. 12억 가고 청담동 이런 데 가면 그게 무슨 소형 아파트예요? 왜? 우리는 재테크용이잖아요. 13억 사가지고 24평짜리 얼마나 가격을 올려보겠다고. 그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하자니 예를 들어서요, 강북 지역에 있는 5억 미만짜리 소형 아파트는 보통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 많은데 3억짜리를 해서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대략 한 3, 4% 나와요. 그런데 13억짜리를 해서 월세 3, 4% 받으려면 월세가 막 6, 700만 원, 5, 6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400만 원 넘어야 될 겁니다. 4, 500. 맨정신에 4, 500 내고 월세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간첩인지 신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없어요. 간첩 아니면.
간첩도 세상 물정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재테크용으로는 아니, 그거는 내가 거주하게, 나는 강남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이런 재산에 여유 있는 분들은 자녀한테도 또 그렇게 주고 싶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재테크용으로는 강북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5호 미만짜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가 빌딩 먼저 어떻게 되냐. 상가 빌딩의 키포인트는 상가 빌딩, 꼬마 빌딩이라고 하고 상가 주택을 포함해서입니다. 통건물이라고도 하고요, 꼬마 빌딩이라고도. 이건 자기 걸 전체 상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말하는데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게 그나마 장점입니다. 왜? 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있어야지 내가 뭘 하든지, 상가가 안 되면 집을 원룸을 지어서 다시 또 분양을 하든지, 분양이나 임대를 놓든지, 이런데 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점에서 상가는 또 주변이 상업용 시설이던 뭐 제2 롯데월드가 들어오선도 이러면 주변 땅값이 오르죠. 그럼 얘는 혜택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삼성역에 어떤 큰 이슈가 있죠. 삼성동에 현대차그룹이 한전을 매입해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그거를 개발할 거죠. 그것 때문에 현대차 주식이 한때 폭락했어요. 외국인 투자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주식이 완전 반토막 났대요. 왜?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했을 때 혜택 본 사람이 있죠.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하고, 첫 번째 땅 가진 사람들. 근데 주변에 땅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 뭐 나대지가 많습니까? 다 건물 아니면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가 건물 가진 사람이 다 혜택을 본 거예요. 빌딩 가진 사람들 혜택을 보는 거예요. 2배 되고 막 배가 뛰고. 그런데 거기에 상가 개별 점포, 뭐 101호, 102호, 3바 있죠. 그런 점포 가진 사람들이 나도 땅에 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그 다음에 또 아파트도 역시 별로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일부 현대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 올려줍니까? 아파트 꼭 현대 집 앞에서 아파트를 살아야 돼요? 저는 집 앞에서 아파트 살려면 오히려 도망갈 것 같은데, 회사 근처에 있으면 맨날 야근만 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결국은 땅이 있어야 돼요. 가격은, 개발의 효과는. 이게 좀 그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확장성 있는 상권이 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권이 죽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량 임차인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상가 빌딩은 임차인이 아무리 임대료 많이 주더라도 얘가 좀 불량한 임차인이면 안 돼요. 우량은 뭐냐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력적인 좀 안정성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역세권이고 이제 환승역세권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왜? 상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 빌딩은. 그 다음 밑에 상가주택은 약간 틀려요. 위에 상가만 있는 데하고 상가하고 주택이 섞여 있는데, 상가주택은 근린상권이라서 해서 주택의 주거지역 안에 있거든요. 대부분 대로변은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이면에 있는데, 이거는 안정적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 임차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건물 피곤합니다. 노후화 건물. 왜? 상가 주택도 있잖아요. 그럼 맨날 하자보수하다가 지쳐버려요. 상가만 있으면 하자보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주택이 들어가면 하자보수가 민감합니다. 임차인들이 수시로 밤에도 새벽에도 전화 올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신축 건물이 좀 오히려 차라리 나은 상가 주택은. 요즘에 많이 관심 있는 원룸 빌딩 많이 계시죠? 요거는 보통 단독주택이라든지 대학가 같은 데서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거는 은퇴자한테 좋습니다. 은퇴하실 분들. 여기 뭐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내일 모레면 은퇴 준비해야 될 건데, 요즘에 은퇴가 빨라져서 100세 시대인데 인생 절반을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럴 때 원룸 빌딩이 좀 난 게,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거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높아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높아요. 6, 7% 정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첫 번째 월세 수요가 중요하겠죠. 월세 수요를 봤더니 전세 수요만 해서 건물 지어놓고 다 해가지고 이제 월세 올라갔더니 전세만 들어, 월세 안 해. 그런데 있습니다. 월세는 없어요. 근데 전세만 가득가득해요.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은행에다 전세 자금 맡겨가지고 1% 받으려고 지금 공사하고 10년 늙고 그럽니까?
공사하면 10년 늙는다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 수요 많은 집 정말 준다.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땅값이 비싼 곳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땅값 비싸면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원룸이나 고시텔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더 잘 돼요. 저게 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원룸 빌딩이나 고시텔 같은 데를 저기 어디 변두리 외곽에 지어놓으면은 별 메리트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정상적인 그 주택의 월세가 월 4, 50 받는데 고시원이 40만 원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강남에 보니까 고시원이 40만 원 받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데 많거든요. 그러면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상가주택이든 원룸 빌딩이든 주택자가 들어가는 건요 무조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키는 뭐죠? 지하철역입니다. 접근성을 가지고 마을버스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슬퍼져요. 마을버스를 접근성은 맞는데 그거 접근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와요. 직장인들은 그거 가지고 언제 지각하기 일쑤죠. 그러다가 마을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면 안 돼요. 접근성은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만 접근성이에요. 다른 거는 인정 안 해요. 저는 인정 안 해요. 저는 재테크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 타면서 뭐 추억과 낭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재테크하러 모였습니다. 여기다. 두 번째,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 은퇴하신 분이 좋다는 게, 주택이다 보니까 101호, 102호, 103호 원룸들이 막 한 20, 30개 있고 밑에 고시원이 또 막 한 3, 40호, 50호 막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전화를 많이 오겠습니까? 뭐 해달라. 그거를 일반 직장인이라는 직장에서 잘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거 내가 돈 몇 푼 벌겠다고 그거 아니야 스트레스로도 쓰러져요. 그래서 그거는 은퇴하시는 여유, 제2의 직장을 창업하시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어디서 요즘에는 음식점 잘못 만들어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100% 안전해요. 제가 보기에. 왜? 원금은 건져요. 항상 부동산은 장점이.